간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주택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발표됨에 따라 지난 이틀간의 급락에서 벗어나며 급등했습니다. 다우는 225포인트 올랐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가 한명숙 민주당 후보의 접전 끝에 가까스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6.2 지방선거 개표 결과 한나라당은 서울을 포함해 6곳을 건지는 데 그친 반면 민주당은 7곳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확연하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와 증세, 공공개혁, 서비스 선진화 등 선거를 의식해 보류해왔던 정책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오늘 차관회의를 시작으로 사실상 막이 오릅니다. 가이티너미 재무장관은 적어도 현 단계에서 회원국들의 지지가 부족해 은행세 문제가 합의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어제 6.2 지방선거 투표 잘 하셨습니까? 어제 선거 관련해서 우리 장이 열리지 않다 보니 오늘이 마치 6월의 첫 거래일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상 6월의 첫 거래일은 선거를 쉬었던 바로 그 전일이었었죠. 마감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외국인들이 3일째 결국에는 팔고 말았습니다. 이틀 연속만 사주고 말았는데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700억 정도 던졌고 프로그램 매물도 600억가량 출회가 됐습니다. 깊은 백오데이션에서 베이시스가 지금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데요. 이래저래 수급도 좋지 않았고 중국의 PM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11개월 내 최저치를 찍었다는 안 좋은 뉴스도 외국에서 들려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날 또 나흘간 계속해서 한 80포인트 정도 올랐었던 데 따른 나흘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도 분명 시장은 느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코스피는 10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양시장 마감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코스피는 말씀드렸다시피 1640에서 10포인트 빠진 1630에 끝이 났고요. 코스닥 역시도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지만 개인들이 또 테마주 중심으로 사시기도 했었습니다. 증시가 크게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약보합 정도로 플러스까지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환율도 조금 요동쳤죠. 이틀 연속 급등입니다. 지난 6월 첫 거래일에 한 14원 정도 또 올라서 1,200원대 중반까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은행세 도입 등의 규제 얘기를 하니까 외환 시장이 움찔한 것이죠. 아시아 증시 마감도 한번 볼까요? 네, 대만과 중국이 1%가량씩 빠진 모습. 중국은 4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PM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 11개월 내 최저치를 찍으면서 유럽발 재정 위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 경기 회복세마저 꺾이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본도 닷새만에 결국 하락 전환하고 말았는데요. 하토야마 일본 총리가 사임하겠다는 얘기가 바로 이날부터 흘러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장중에 안 좋은 해프닝도 있었었죠. 주문 실수 때문에 니케이는 장중 2,700을 하회하는 안 좋은 모습까지도 보여줬었습니다. 자, 간밤에 끝난 뉴욕 증시 마감을 한번 볼까요? 네, 이틀 연속 급락했었지만 뉴욕 증시가 간밤에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크게 올랐는데요.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2% 이상씩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다우는 225포인트 올라서 만선을 그 전일에는 위협받았다가 다시금 만선에는 좀 안착하는 이제는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5월 자동차 판매량도 좋았지만요. 주택 관련 지표가 호조를 보였다는 점이 가장 큰 상승의 원동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급반등, 오늘 우리 증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요. 마감 지수 기억하면서 전략 세워보죠. 네, 이렇게 간밤에 뉴욕 증시는 다시 급등 랠리를 보이면서 그 전에 이틀 연속 급락했던 것에 대한 만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도 좋았고 저가 매수세도 유입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흐름은 또 어떨지 우리장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같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에서 오기철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이 3일째 사주진 않더군요. 외국인 팔자의 코스피가 한 5거래일 만에 숨을 살짝 고르면서 10포인트 떨어진 1630까지 지금 마무리가 돼 있는데 계속해서 약간의 기간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오늘장 시장은 저희 시장이 미국 시장하고 상당히 많이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루하루 미국 시장과 연동되는 그런 모습들은 전일 미국 시장이 상승했느냐 하락했느냐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기 장기적인 흐름은 역시나 좀 경제 지표를 참고를 하면서 좀 대응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일단 뭐 경제 지표도 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좀 상존해 있는 그런 변수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간에는 이번 달 6월에 1,700까지 간다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1,700까지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그 중간중간에 돌파해야 될 이동평균선들도 이제는 많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다 들어보면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부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변수들이 좀 긍정적이고 어떤 변수들이 조금 안 좋은 것으로 우리 시장에 작용할 수 있을런지 잠깐 좀 따져보는 시간 같죠. 네. 기본적인 펀더멘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경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외부적인 그 요인들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좀 강하게 이번 달에도 장중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긍정적인 요인은 6월 달에 MSCI 선진지수 편입 여부와 그다음에 6월 말이 되면서 2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살아날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네. 부정적인 요인은 그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변동성 그리고 근데 유럽발 그 국채들이 7월 말에 만기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간다 하더라도 쉽사리 수그러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4개월 연속 하락을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좀 시장에 좀 우려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선행성을 나타나고 있는 그 경기 선행 지수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4개월째 하락하고 있는데 말이죠. 네. 자, 차트를 한번 통해서 경기 선행지수 모습 우리나라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준비된 그 그림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산업활동 주요 지표 흐름을 보게 되면 저는 2010년 1월부터 2월, 3월, 4월까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향후 지수가 하반기에 가서 좀 상고하저의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은 좀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유로존 재정 위기가 이제 지속된다는 측면들은 단기적으로 좀 보실 것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향방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그런 측면들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월달 보면 유로존 재정 위기, 북한 리스크, 그다음에 중시의 수급 악화 등으로 1,500선대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이러한 글로벌 금융 불안이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분기 기업 실적 호조 기대감,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상의 매력, 그다음에 지수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 유입 등의 이런 것들을 좀 상쇄하는 그런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MSCI 그리고 2분기 실적 기대감 또 많이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밸류에이션 메리트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시장에 긍정적이겠지만 아직까지 유로존의 문제가 완전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또 우리나라도 역시 우리나라는 먼저 경기 선행지수가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경기에 대한 어떤 개선세가 둔화된다라는 부분은 역시 시장을 좀 옥죄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은 어떤가? 특별히 5월에는 많은 수급의 변화가 있어서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 외국인들이 살짝 좀 덜 파는 듯 보였지만 어쨌거나 완전히 6월 들어서도 사주는 모습은 아닌 가운데 5월에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팔았고 개인들은 사상 최대로 많이 샀다고 하잖아요. 예. 일단 준비된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외국인 매매 동향 보면 지난 5월 달 지금 6조 2천억 원 정도 네. 지금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매도 강도가 월 초에 비해서 좀 많이 좀 둔화가 되고 또한 월 말에 들어오면서 소폭의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아서 단기적으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은 이 정도면은 이제 됐다 하고 그만 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0% 이상이 지금 유럽계 자금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자금이 추가적으로 좀 출회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좀 환율에 영향을 좀 많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앞으로 6월 달에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좀 출회가 될 가능성도 염두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이 급반전 될 것은 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한번 팔기 시작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완료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환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 차트 보면 원달러 환율 차트가 지난 4월 달에 1,100원대부터 1,300원 부근까지 올랐다가 이제 1,200원 선에서 약간 안정세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로 차트 환율을 보게 되면 지금 유로 차트 환율 같은 경우에
저는 작년 2008년도 금융위기 아래보다 금융위기 네. 낮은 하단 밴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불안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그런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수급 문제도 아직까지는 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방어적인 포지션을 좀 취하면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환율이 좀 안정돼야 외국인들도 좀 추세적으로 돌아서 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우리 원달러 환율이 또 유로화 연동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요. 그러면은 6월 증시는 나름대로 어떤 반등 국면이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단도 조금 이래저래 막힐 것도 같고 외국인들도 시원스럽게 사주진 않을 것 같고 때문에 어떤 하방에 대한 그래도 걱정은 조금씩 하면서 기대를 크게 가질 수는 없는 달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런 6월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에 맞춰서 또 짧게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예. 6월 달은 지금 6월 초기 때문에 자꾸 이제 6월 달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6월은 이제 불확실한 이제 변수가 좀 소멸되기를 좀 기다리는 그런 탐색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7월 달 어닝 시즌이 좀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서 6월 초에 좀 많이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매수 접근이 좀 가능하겠지만 네. 그 기간 동안에는 전 잔존 변동성을 좀 유념하시면서 변동성이 좀 강할 때 하락을 할 때는 매수 접근으로 상승할 때는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롤러코스터를 좀 즐기는 그런 한 달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탐색 국면으로 접근을 하시되 당분간 목표 수익률은 크게 높이지 마시고 낮춰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동안에 IT 전기전자 업종, 자동차 업종들이 네. 수익이 꽤 좋았는데 이런 네. 것들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마다 일부 현금화 시켜서 나중에 좀 하락을 할 때를 대비하셔서 현금화를 좀 시키시는 것도 좀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종목군 접근하실 때 기관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어떤 종목군들이 좋냐면 경기방어주, 특히 이제 낙폭 과대하면서 양호한 수급들을 보이고 있는데 통신, 전기가스, 음식료 업종들의 흐름들이 기관들의 매수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KT라 SK텔레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KTNG, 하이티맥주 이런 경기 방어주들로 좀 접근하시는 것도 기존의 포트폴리오에서 약간 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갖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은 낙폭 과대해서 이제 반란을 좀 시작하는 듯 보이고 있는 우리 건설, 뭐 기계 섹터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미 좀 다른 건설주, 대형주들보다 먼저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고 또 원전 테마가 같이 살면서 이래저래 건설주는 더 힘을 받고 있는데 이제 지방선거가 어제 했지요. 이제 이것이 끝나면은 건설주들은 조금 더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불확실성이 걷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말이죠. 건설주에 대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뭐 지방선거 전후하기 이 반등이 나오기 전에는 건설주는 좀 아직은 이런 의견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뭐 건설주에 대해서는 오늘 네. 뭐 특별히 준비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뭐 일단 현대건설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차트를 보시면 꽤 많이 빠졌죠. 지금 뭐 7만 원대 이제 중반에서 지금 5만 원도 깨지는 4만 6천 원대까지 주가가 좀 하락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1차 하락 2월 달에 그다음에 약간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3월 달, 4월 달, 5월 달까지 약 2달간에 걸쳐서 네.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뭐 건설주, 현대건설이 최근에 반등이 뭐 업황이 살아나기보다도 기술적인 좀 자율 반등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상당히 지금 건설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채권도 보면 BBB 등급에서는 거의 거래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몇몇 우량한 건설주들은 접근하실 것이 이제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중소형 건설주들은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아직까지는 좋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지수가 6월 달에 뭐 크게 시원하게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뭐 박스권 플레이를 기본적으로 하되, 일단은 경기 방어주 쪽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쪽은 어떤가 궁금해요. 갑자기 테마들이 좀, 살아나면서 코스닥이 가나? 500도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6월 달 코스피 위쪽 상단이 막힌다고 하니까 코스닥이 조금 더 활발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프로그램 쪽도 지금 좀 매물 우려가 있고요. 예. 일단 코스닥은 뭐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좀 자유로운 그런 네. 시장이긴 합니다. 최근에 주식을 움직이는 걸 보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테마주들을 움직임이 강한데요. 네. 그런 테마주들 움직임을 좀 뺀다고 하면 코스닥이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들로 기관들의 수급이 지금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들이 매수 접근하는 그런 종목들로 코스닥을 좀 접근하는 것이 낫겠고요. 그런 종목군들이라고 하면 IT 쪽, 디스플레이 쪽이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서는 객적으로 눈여겨보셔야 될 그런 종목군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경기 방어주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보죠. 지난주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오기철 차장님께서 KTNG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제가 좀 찾아봤었거든요. KTNG 6만 한 2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 얘기를 하셨는데 목표 가격에 도달했고 충분히 5만 5천 정도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예. 일단 뭐 지금 방어주들이 일단은 뭐 지금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좀 약간 낮아 있는 상황들이 이제 종목군들이죠.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종목은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가져가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리스크가 크다고 하면 그만큼에 대한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리스크를 안고 수익률을 들어가기보다도 어느 정도 리스크도 좀 안정적이면서 기관들의 매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 종목군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위험도는 좀 떨어지면서 수익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어주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경기 방어주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상당히 답답했죠. 2000년도 이후부터 2010년도까지 주가가 상당히 답답했던 한국전력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답답한 흐름을 보였냐면 네. 정부에서 원료비하고 연동을 시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억압하는 그 원재료 값은 올라가는데 네. 전기값은 올리지 못하는 그런 그렇죠. 기형적인 구조를 갖다 보니까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실제로 좋을 이어졌습니다. 수가 없는. 예. 그런데 2011년 7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러한 그 연료비 연동제로 인한 그런 주가 발목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원전 수주하고 스마트 그리드 사업으로 이제 성장성을 어느 정도 보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관련된 자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상장을 하면서 예. 여기에 대한 지분법 평가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많이 묶어놨던 그 전기 요금도 하면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네.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상으로 한번 본다 그러면 작년도 2009년 6월 1일 날 네. 외국인들 지분율이 1.7억만 주, 1억 7천만 주에서 67%에서 지금은 55%로 1억 1천만 주로 많이 줄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제는 좀 잠잠해질 때가 됐는데 일단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5월은 정말 기관이 사줬네요. 예. 작년 이제 그 12월부터 올해 1월 달에 해외 원전 수주 모멘텀을 얻고 기관들이 폭발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네. 여기에다 대고 외국인들이 매도가 대부분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가격대가 얼마냐면 34,000원대 이상에서 많이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보시면 34,000원대인데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33,000원대, 3만 원부터 34,000원 사이에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 가격이 얼마냐면 올해 1월 달에 34,000원부터 4만 원대까지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그런 가격대입니다. 네. 현재 다시 3만 원대에서 3만 4천 원대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가 지금 다시 좀 유입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안정권에 좀 들어갔고 이제 더 이상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 기관들의 매수가 지금 집중되고 있는 종목이 이제 한국전력인데 네. 수급상도 괜찮고 앞으로 향후 성장성이라든가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로 접근하시는 것도 꽤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한국전력 저희가 얘기를 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정도에서 한번 사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셨는데 목표 가격과 혹시 모르니까 손절 가격 정도만 짧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목표 가격은 38,000원 정도로 보겠고요. 그 가격대는 이제 그 1월달, 2월달 박스권 상단 고점 부근입니다. 네. 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뭐 더 가야 될 종목이지만 네. 일단 시장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좀 짧게
있고요. 네. 손절가는 이제 그 올해 5월 7일 날 3550원이 저점이었는데 네. 3만 원 이탈을 하면 일단 기술적으로 손절을 하셨다가 다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테마주 그리고 특징주 찾아보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뉴스 좀 다뤄볼까요? 선거 관련해서 혹시 움직이는 종목들?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예, 제 두 가지 뉴스를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KT가 삼성, 인텔과 함께 와이브로 동맹을 맺었다. 그런 뉴스고요. 네. 두 번째 뉴스는 뭐 정부의 자전거 등록제 활성화 방안 추진 소식. 요것도 좀 글쎄요. 좀 전에 말씀하신 선거랑 관련이 될까요? 네. 예, 두 번째 뉴스가 조금 맥을 같이 해볼 수도 있겠네요. 예. 자, 그러면 처음에 얘기하셨던 KT의 네. 와이브로 삼성하고 인텔하고 손잡고 와이브로 투자 좀 더 하겠다라는 예. 얘기 좀 들어보죠. 예. 자, 관련된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뉴스의 내용을 잠깐 보면은요. 네. KT가 삼성전자, 인텔 등 이제 글로벌 IT 기업하고 그 와이브로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를 6월 중에 설립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WCI의 어떤 주 목적은 이제 와이브로 장비의 어떤 판매란 임대 등을 담당하고요. 네. 자본금 규모는 3,200억 원 규모로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또 국민연금이 여기 투자를 참여를 했습니다. 네. 국민연금도 KT, 삼성전자 등과 공동으로 사모펀드를 설립을 해서 이 WCI에 1,5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통신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그 확대 기대감이 좀 있죠. 그래서 네. 와이브로 관련주들이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 어저그저께 그 와이브로 관련 종목들이 장중 상승을 좀 크게는 주었습니다. 네. 장중 시세를 좀 주다가 조금씩 밀리면서 시세를 반납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네. 그래도 솔리테크는 예. 상한가로 끝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솔리테크도 장중 등락을 주다가 이제 상 마감했죠. 근데 이 관심 종목들을 보면은요. 네. 뭐 영어통신, 솔리테크, 기산텔레콤, 서정보통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와이브로 동맹 이 뉴스는 그래요. 뉴스는 그 뉴스라고 하는 것이 단발성 뉴스인지 네. 아니면 그 종목에 대해서 그 업황이나 테마에 대해서 어떤 좀 영향을 중기적으로 줄 만한, 턴어라운드 해줄 수 있는 뉴스인지 그런 부분을 잘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뉴스 분석이 잘 이루어지면 큰 시세를 어떤 스윙 개념으로 쭉 들고 와서 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와이브로 관련한 그 이러한 뉴스들은 네. 가끔씩 좀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왔습니다. 뭐 인도의 그 주파수 경매권에서 맞아요. 네. 가끔 나오면서 시세가 장중 시세를 주다가 다시 되밀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와이브로 관련한 종목들도 긴 기간 동안에 큰 시세를 못 주었습니다. 예전에 시세를 한번 주고요. 네. 시장 대비로 해서는 굉장히 시세를 못 준 업황 중에 하나이죠. 네, 5월달 들어서 또 많이 안 좋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약간은 좀 단발성이 아닌 그런 뉴스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 추천 종목으로는 좀 영우통신, 솔리테크 두 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네. 영우통신 추천 포인트는 뭐 마찬가지로 뭐 이 통신용 중계기, 와이브로 중계기, 이걸 제조 생산하는 업체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 2분기 예상 매출이 442억, 영업이익 네. 119억 정도, 좀 실적이 좀 기대가 좀 되고요. 퍼가 한 8배 정도 좀 저평가돼 있다. 자,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통신 같은 경우는 일본의 KDDI 어떤 투자 활성화로 안정적인 매출자가 좀 확보돼 있다. 이런 데 좀 추천 포인트가 좀 되겠고요. 네. 영어통신도 지난번에 그 저점 6,430원이었어요. 네. 얼마 전에. 그래서 21선 아래에 있습니다. 2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21선 위에 올라서는 게 일단 주요한 주가 동향의 관건이 좀 되겠는데요. 네. 매수 추천 한 7,4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목표 가격 한 15%, 8,500원. 최근에 좀 지지됐던 가격이 6,500원, 6,600원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지되었던 가격 6,600원.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0% 손절. 이 손절 가격만 지켜주시면 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뉴스가 좀 바탕으로 해서 지지력 확보됐고 가격 상승이 좀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솔리테크를 좀 보겠는데요. 네. 솔리텍하고 예. 영후통신하고는 어떤 측면에서 좀 다른지요? 영후통신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매출처가 일본 매출처, 국내 매출처럼 다변화돼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솔리테크 같은 경우는 중계기 중에서도 중계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서 뭐 빌딩에서 아웃도어나 인도어 그 빌딩의 내 외부의 어떤 중계기냐에 네. 따라서 중계기의 어떤 생산하는 제품이 좀 틀리죠. 솔리테크 같은 경우는 그 인도어 빌딩 중계기 솔루션에 좀 특징이 있다, 강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좀 솔리테크의 강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처가 이제 솔리테크는 SK텔레콤과 KT 주 매출처이지만 영후통신 같은 경우는 일본 및 국내 매출처가 좀 다변화돼 있다. 이런 이제 차이점이 좀 비교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솔리테크도 좀 2010년 매출이 좀 많이 긍정적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매출 한 700억 정도, 전년 대비 한 35%,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한 10% 이상으로 좀 전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유상증자 건 때문에 권리락 네. 발생을 해서 가격이 어제 3,720원에 마감이 됐죠. 네네. 예.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다. 저가 그 착시 현상. 우리가 이제 권리락 발생이라든지 뭐 이러면 가격이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그 착시 현상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어제 그 상한가 친 이유도 그런 가격의 저가 매수 착시 현상 때문에 또 상한가 만들었지 않았을까? 네. 또 무상증자 실시나 유상증자 실시가 실시하는 그 날짜가 주가의 바닥권에서 만약에 실시한다라고 하면 되게 오히려 가격 관리하는 부분이 좀 발생을 합니다. 솔리테크도 제가 볼 때는 증자 실시 이후로다가 가격을 좀 관리하지 않을까 봐요. 그래서 이 솔리테크도 매수 가격은 3,6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글쎄요, 이건 좀 솔리테크는 좀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목표 가격 15% 정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네. 좀 길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봐요. 이게 가격 착시 현상이 나서 예전에 7,000원, 8,000원대의 가격을 네. 다시 제자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증자를 실시하면 증자 실시한 이후에 대주주나 최대주주의 물량이 좀 커지거든요. 네. 그럼 대주주나 최대주주 물량이 그 시장에 출회되지 않는 한 가격을 좀 끌고 가는 그런 경향에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주요한 세력의 가격 관리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솔리테크요. 네, 그래요. 영후통신하고 솔리테크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자전거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종목을 예. 한두 가지 언급을 해주시고요. 네. 지금 시간이 개장하기 얼마 남지 않아서 예, 좀 아주 그러네요. 간략하게나마 자전거 그래도 얘기를 들어보고는 싶은데. 예. 뉴스의 뭐 간략한 내용은 자전거 등록제 활성화 방안이다 이런 내용인데 네네. 행정안전부에서 그 자전거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전거 분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이제 사전 예방이 좀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그저께 같은 경우 삼천리 자전거, 참전 레저 이런 종목들이 좀 시세가 좀 컸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동안에 삼천리 자전거 이런 것은 수익성도 많이 개선이 좀 됐고요. 그래서 추천 종목으로는 삼천리 자전거, SPG 두 개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삼천리 자전거 사실 자전거 테마 중에서는 잘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자전거 관련한 종목은 네. 이게 너무 한정돼 있어요. 삼천리 자전거, 참전 레저, A모션, SPG 그렇죠. 이런 네. 정도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련된 내용만 뜨면 얘들이 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대장은 역시 삼천리 자전거거든요. 한때 얘가 녹색 성장 산업의 어떤 정책 테마로 해서 강한 큰 시세를 주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안정이 됐거든요. 12,000만, 3,000원대에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면은 일단 턴어라운드를 했고 어떤 실적이 이제 가시적으로 좀 더 플러스되는 모습이 나오면 가격이 예전 최고치 2만 원대를 또 갈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 그 시장 거의 뭐 과점 상태의 그 기업이죠. 국내 자전거 시장 점유율이 1위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강점이 있다라고 보고요. 매수 가격은 13,000원 말씀을 드려보고요. 목표 가격 뭐 짧게 말씀을 드려보는데 15,000원. 손절도 역시 최근에 이 종목도 11,500원 정도가 지지를 받고 좀 탄탄한 지지를 계속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손절 라인은 이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SPG. 근데 SPG는 자전거라기보다는 이제 소형 전기 모터를 생산 제조하는 업체거든요. 네. 근데 자전거도 진화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이브리드 자전거나 전기 자전거 이런 식으로 또 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진화함으로 인해서 소형 모터를 생산하는 SPG도 역시 수혜가 되지 않겠느냐. 자, 이런 관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전거 테마 하면 뭐 크게 네 가지지만 그중에서 삼천리 자전거, SPG 정도를 볼만하다라는 종목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3일 목요일 우리 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미국 장이 급반등을 했고요. 우리 장이 그에 따라갔으면 싶은데 6월 첫 거래일에서 10포인트 내줬던 우리 코스피가 1640 넘어서면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시초가 분석 해드리죠. 네, 코스피가 1647포인트에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 그것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494포인트, 이 정도에서 출발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서 한번 보죠. 자, 78만 원 오늘 아침에 다시 만들어주고 있네요. 포스코가 2.5% 급락했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 있고, 자, 무엇보다 현대차의 반등이 오늘 좀 기대가 됐었는데 5% 이상 급락했었죠. 현대차 오늘 아침 13만 4,500원까지 1.5%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의 경우에도 말이죠. 자, 한국전력의 경우에도 거의 한 2% 가까이 오늘 또 뛰고 있는데 총 10위권 중에서 한국전력이 유일하게 지난 6월 첫 거래일에서 올랐었던 종목인데요. 오늘 아침 또 한 2% 추가적으로 더 뛰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요금 인상한다 이런 얘기도 있겠고, 정부의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전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원전 테마로도 엮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삼성생명도 오늘 아침 반등 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11만 원까지 조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신한지주도 오늘 1.2% 뛰고 있고, KB금융도 1.3%, 은행주들 오늘 흐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모비스도 역시나 3%대 크게 밀렸었는데 오늘 아침 강보합 정도로 돌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에 돌아오는 모습이 좀 더 모비스보다는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LG화학, LG전자 모두 다 강보합인데요. LG전자의 상승폭이 조금 더 있습니다. 1.5% 가까이 뛰네요. 10만 6,500원.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강보합권입니다. LG디스플레이도 모두 다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이닉스가 2.4% 반등하면서 2만 5천 원대 초반까지 올려놓습니다. 기아차도 거의 한 3%, 거의 4% 가까이 기아차는 밀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가장 탄력이 좋네요. 현대차, 모비스 통틀어서 기아차의 탄력이 반등 측면에서 가장 좋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3% 급등하는 기아차 3만 900원, 950원까지 모습 보여줍니다. 우리금융도 3%, 은행주가 다 흐름이 괜찮지만 우리금융이 더 크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한 기대, 선거 이후에 발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그런 기대가 매수세를 유발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주회사 LG도 오늘 강보합이고요. 삼성전기도 1.8%까지나 뛰고 있습니다. 신세계도 1.5% 반등, 자사주 매입 때문에 2% 반등했었던 NHN은 오늘 소폭 찰실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 상승한 데 따른 부담을 조금 느끼는 것 같네요. KTNG 오늘은 약간 쉬어갑니다. 1% 가까운 조정받으면서 6만 1,800원, 삼성 SDI가 3% 이상이나 급등하면서 17만 2천 원까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645포인트 정도이네요. 코스닥도 분위기를 짧게 보겠습니다. 6월 첫 거래일에서 거의 테마주가 많이 주목을 받았었고 시총 상위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주목을 끌진 못했었는데요. 서울 반도체가 3% 이상 급락했던 것에 대해서 오늘 한 반 정도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2.5%, 오늘 또한 4.5%, 한 2거래일 정도 7% 가까이 반등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 또한 8만 원 트라이를 다시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동서, CJ 홈쇼핑, 포스코 ICT, 네오지 게임즈 모두 1%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SK컴즈도 요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2만 원 선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6월 첫 거래일 오늘 합쳐서 한 또 6% 정도 뛰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도 2% 상승, SFA도 2%대, 루멘스도 역시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성화하이텍 자동차 부품주도 오늘 아침 대형 자동차주가 반등함에 따라서 함께 반등해주고 있는데 오늘 3.5%까지 반등 줍니다. 덕산 하이메탈
메탈도 역시 2%대, IT 부품주들 한 2%대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고 KDC는 4%나 급등하고요. 네페스도 역시나 한 2% 정도 올라와 주네요. 네, 현재 코스피는 1645. 오늘 다시 외국인이 삽니다. 출발 전략 그리고 출발 상황 분석 들어보죠.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 말이죠.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바쁘신가 봅니다. 다시금 전화 연결을 좀 시도를 해볼 텐데, 현재 코스피는 15포인트 뛴 1645포인트. 일단 뉴욕 증시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다우가 225포인트나 랠리를 시켰는데, 역시 그 전에 이틀 연속 빠진 것에 따른 저가 매수세도 유입됐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좀 안타까웠던 것은 외국인들이 3일째 연속 사주지 않았다고 오늘 아침에 다시 사준다라는 점인데요. 그래도 뭐 오늘 다시 사주는 게 어딥니까? 전문가는 오늘 사주는 것을 큰 의미를 두고 보는지, 아니면 뭐 또 이러다가 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자세한 얘기 다시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으로 가서 이경민 연구원 다시 한번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잘 만나기가 참 힘이 드네요. 예. 그래요. 외국인이 오늘 아침 좀 다시 사주고 있는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죠? 예, 지금 현재 외국인은 261억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화요일 날 매도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수 추세가 좀 꺾이거나 그리고 다시 매도가 강화되는 모습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대내외 악재가 완화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2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1646.85포인트를 기록하면서 1%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 코스닥 지수도 495포인트를 기록하면서 1.34%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강한 반등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의 힘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1,300계약 이상을 매도세를 보이면서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7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세가 차익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장막판까지 꾸준히 지켜보셔야 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지금 261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 운수장비, 철강금속, 전기전자 업종을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업종을 96억 매수하면서 전반적인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코스피의 장중 하방 경직성을 좀 높여주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뉴욕 증시 급반등에 따라서 우리도 오늘 좀 따라가는 모양인데, 오늘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1650 정도는 이평선이 물려 있기 때문에 조금 일단 저항선으로 분명 시장은 인식할 것이다. 이걸 뚫으면 또한 더 긍정적인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전체 반등 무드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 화요일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1만 선을 지켰고, 전일에는 그 1만 선을 지지 기반으로 해서 저가 매수가 큰 폭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자면은 전반적인 반등 무드는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다우 지수는 1500선, 코스피 지수는 1차 상승 목표치라는 1650선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좀 부담스러운 점은 코스피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50% 되돌림 수준이자 201선이 위치한 1645선을 넘어서고 그에 따른 등락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1650선을 기준으로 해서 단기 방향성 3색 구간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하셨듯이 주요 저항대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숨에 돌파할 수 있을지, 그리고 돌파가 성공한지 여부는 1650선 안착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심리 글로벌 전체적으로 투자심리가 완화되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코스피, 그리고 연기금과 보험 등 장기 투자자 매수가 강화되는 속에 외국인 매수세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1645, 1650선 돌파 안착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1650선 돌파 안착 여부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돌파 안착할 경우에는 2차 상승 목표치인 1700선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나 코스피 전반적으로 갱선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21선,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는 21선을 상향 돌파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일차적인 반등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21이평선 오늘 아침에 개법 출발해서 돌파해주는 것이 일단은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게 한다라는 말씀이셨지만 1650 돌파를 또한 지켜볼 필요 있겠다라는 얘기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뭐 소외주의 반란이다라고 했었던 건설주들, 뭐 반란을 이거를 연속 이어가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역시 IT 자동차 주도주가 좀 오히려 견조한 쪽은 더 안정적인 건 같거든요. 뭐 틈새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요. 어떤 의견이신지요? 네, 지금 보자면은 뭐 1차적인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뭐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등세가 주도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50% 되돌림,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이후에는 주도주가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으로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 1650선을 회복할 경우, 그리고 넘어서서 안착할 경우에는 장기 반등을 노렸던 낙폭 과대 종목들을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리고 선도주, IT 자동차라든지 뭐 운수창고라든지 이런 업종군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뭐 낙폭 과대주가 1차적인 상승을 마치고 이제 뭐 가격 메리트라든지 가격 갭을 메우는 차원에서 반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상승 여부는 펀더멘탈이 가장 우선한다는 점을 좀 간과하셔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물 아까 베이시스 안 좋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은 비중을 줄이고 주도주로 갈아탔지만 주도주가 프로그램 때문에 계속 눌리는 현상은 없을런지요? 네, 지금 보자면은 뭐 시장이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온 이후에는 좀 불안한 모습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물 베이시스가 약화되고 아직까지는 뭐 매수를 하더라도 매수하는 부분만큼 해지하기 위해서 선물 매도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이를 넘어서서 50% 이상 상승을 하고 1650선에 안착할 경우에는 이제 추세가 형성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베이시스도 좀 개선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은 아까 1100계약 이상 매도세를 보였는데 391계약 매도세로 매도폭을 굉장히 빠르게 줄이고 있고요. 베이시스 또한 마이너스 0.3 정도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1650선 안착 여부가 현재 장세 그리고 향후 장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를 확 줄이면서 베이시스도 좋아지면서 지금 막 1650을 또 지수도 일단은 장중에는 찍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또한 종가 기준으로 지켜지는지 또한 그 지켜지는 걸 넘어서 안착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 있겠네요.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외환 채권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하러 가겠습니다. NH 투자 선물로 장소를 옮겨서요. 전소영 연구원을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이 어떤 식으로 출발하고 있는지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10원 50전 하락한 1,206원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환율은요, 5월달 무역 수지가 전년비 41.9% 증가하는 등의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하락세로 돌아서고 장중에는 1%가량 하락하기도 하면서 환율 상승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도 사흘 만에 주식 순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당국의 선물한 규제 소식이 전해진 것도 환율 상승에 일조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환율은 결국 이제 14원 상승한 1,216원 50전에 마감했습니다. 네, 무역 수지가 긍정적인 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발 또 안 좋은 소식이 간간히 들렸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또 14원 정도 급등을 했었다는 6월 1일장에 대한 외환시장 정리를 해주셨는데 글쎄요, 말씀하셨던 대로 환율 1,200원대 중심의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급등락하더라도. 예, 일단 뭐 글로벌 금융시장이 악재를 소화해내면서 경기지표 등으로 관심이 옮겨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험자산의 반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강세도 여전한데요. 물론 소폭의 조정 양상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추세가 반전되었다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86선의 지지 여부에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달러원 같은 경우는 매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1,200원대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동성 장세가 여전한데요. NDF가 어제 10연 이상 하락 마감하면서 오늘도 변동성 장세는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가 2%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국내 주식도 반등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는 오늘 달러원 환율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현재 이동평균선들이 심하게 벌어져 있는데요. 이들이 수렴하기까지의 일정 부분의 변동성은 고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급락하고 있는 5일 2평이랑 위로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 20일 2평이 251 2평 수준인 1,190원에서
1,200원 정도의 수렴 과정이 되기까지는 좀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네. 한편 6월 첫거래일 채권 시장 산업 생산 부진 때문에 금리 하락했었다가 이날은 또 물가 안정세를 또 재료를 해서 또한 한 번 더 강세를 보였죠. 이 정도 되면은 글쎄 현상에서 더 금리가 내려가긴 조금 버겁다 싶은데도 계속해서 강세 보이는 것 같아요. 6월 1일 채권 시장 정리해 주시고 전망까지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화요일날 채권시장 강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선물이 현물보다 좀 강한 모습을 보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곡선 같은 경우는 장기물이 강세를 보이면서 플래트닝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화요일날 국고 3년물은 연저점에서 1bp 추가 하락한 3.57%, 그리고 국채 선물은 15틱 상승한 111.79로 마감하면서 만기를 앞두고 저평에서 벗어나서 1틱 9평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채 선물은 12틱 하락한 111.67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제 화요일 날 외국인이 통한채를 3,200억 정도 매도했는데요. 최근에 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스프레드 축소를 예상하고 통한채 매수에 나섰던 외국인들이 그간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배경으로 좀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한 규제에 따른 포지션 축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선물한 규제 이슈는 재정거래와 관련된 외국인 물량을 좀 주춤하게 할 만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가 연저점을 하회한 데 따른 금리 레벨 부담은 계속 노출이 되겠지만요. 소비자 물가가 시장 컨센을 소폭 하회하면서 인플레 우려가 줄어들면서 기본적인 강세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주식시장 호조와 국채 선물 고평에 따른 부담 등으로 채권시장의 상대적 약세가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NH투자선물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650을 막 찍은 코스피, 현재도 1650 정도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450억 정도 사주고 있는데, 글쎄요, 장 열린 지 약 한 15분 정도 막 흘렀는데 450억이면 일단은 좀 괜찮은 매수 규모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전일에 한 번 쉬고 그 전일에 이틀 연속 샀던 폭에 비해서는 오늘 좀 괜찮게 사주지 않겠나, 이런 기대도 드는데 말이죠. 오늘 출발 전략 세분의 시간 갖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뉴욕 증시 급반등하니까 우리가 좀 따라가는데 외국인이 다시 사주니까 참 좋네요. 다행인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쨌든 5월 말부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좀 바꿨고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의 의존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좀 지난 1년 동안 흘러온 측면이 있었던 걸 감안하면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좀 매도 공세를 좀 벗어나는 형태의 모양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반등 기류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거기 때문에 기대감은 줄 만한 것들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저희가 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오늘 2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막 뚫고 있기 때문에 1650 뚫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벌써 1650이란 지수는 찍어주고 있잖아요. 네. 네. 오늘 만약에 종가 기준 50이 안 차게 된다면 저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장을 전망해봐도 좋겠습니까? 그렇게 1650선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많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지금 지수는 어쨌든 바닥은 한번 치고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급하게 빠진 부분들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지수대가 1650선부터 1660선 사이에 있는 매물대가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121선이 1665 정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는 길이 여전히 좀 멀다. 매물대를 뚫고 가더라도 121선에 일단 막히게 되고요. 또 이제 그걸 넘어서더라도 61선이 1680에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좀 막히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700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좀 힘들고 지난한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증시가 그나마 좋은 상태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증시를 좀 어렵게 만들었던 것들이 유럽 문제에서 오는 불안감들이 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하루 새에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그런 쪽에서 오는 불규칙한 소식들에 의해서 계속 흔들리는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등은 우리가 하루 쉬는 과정이 있었고요. 또 이제 미국이 어제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한 측면에서의 반등이지 의미를 부여할 정도의 반등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래 미국장 훈풍의 영향으로 또 외국인들이 조금 사주니까 좀 올라가는 것 같다 정도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좀 위쪽으로 쑥 올라가기도 좀 힘들고 아래쪽으로 일단 깊은 바닥은 확인을 한 상황에서 지그재그로 옆으로 좀 쭉 가는 그런 기간 조정 기간이 앞으로 조금 펼쳐질 것이다. 6월 한 달 동안 그런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과정이 지금이 이제 월 초반이에요. 네. 월 초반에 세게 가는 장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은 오히려 좀 월 중반 이후에 움직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이제 7월이면은 어닝 시즌이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한국 증시가 많이 내렸고, 그 다음에 가치 측면, 흔히 밸류에이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많이 좀 매력적이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밸류에이션 저평가를 얘기하려면은 기업들의 이익도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기대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 어닝 시즌 7월에 나올 2분기 어닝 시즌이 생각보다 좀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월 중반 이후에 대한 대비는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좀 단기적으로 보면요. 네. 이번 주말에 미국의 고용 지표 나옵니다. 네, 지표상으로는 가장 관심이 많을 건데 어쨌든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주는 훈풍, 근데 유럽에서 오는 불규칙성 이런 것들이 서로 좀 맞물리면서 앞서 앵커님도 지그재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그재그 형태의 장이 월 중반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더 올라가기 전에 지그재그의 어떤 그 지그재그를 활용해서 좀 잘 종목을 골라 잡아 타야 되겠다 싶기도 한데요. 어떤 전략을 펴야 되겠습니까? 6월에 변수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죠. 그래서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 초보다는 중반을 노린다는 관점에서 본다면요. 네. 초반에는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건 그렇게 크게 수익률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좀 밀릴 때 그동안 사고 싶었던 생각을 많이 했지만 못 샀던 주식들이 좀 있을 건데요. 네. 대표적인 게 IT나 자동차 같은 쪽의 대표주들이 되겠죠. 네. 이제 그 밑에 있는 부품주들도 마찬가지 논리가 작용이 되겠고요. 이런 쪽에서 종목을 월 초중반 사이에는 사는 쪽으로 밀릴 때마다 네. 그래서 월 후반과 7월을 대비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늘같이 월 초반에는 세게 붙을 때 따라가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동차 얘기만 좀 더 여쭤보죠. 자동차 정말 급락했었잖아요. 갑자기 현대차가 이렇게 5%나 오늘 좀 올라오고 예. 있긴 하지만 예. 또 그 전에 상승세에 비하면 이 가격도 나쁘지 않은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동차 그렇죠. 오늘 정도에 들어가는 거는 어떨는지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좀 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최근에 기아차 바뀌었다는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기아차가 좀 많이 올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맞아요. 자동차를 보면은 현대차보다는 기아차에 좀 더 관심이 가긴 하는데 오늘 같은 날 따라 사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가 직전이 좀 많이 떨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떨어질 때 떨어질 때를 노리자.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세게 붙을 때는 아무래도 좀 지켜보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 전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시기별로 초중 후반 해서 잘 짜주신 것 들었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민상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647포인트, 약간 내려왔지만 장 중에 1650까지 찍은 적이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외국인이 9시 20분 정도 막 지나고 있는데 480억 이상 사고 있고요. 선물은 처음에 한 1000계약 이상 팔았다가 매도 규모를 줄이다가 지금 한 500계약 가까이 다시 사주고 있습니다. 베이시스도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백오데이션이었었는데요. 지금은 콘텐고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쪽도 때문에 일단 많이 우리 증시를 괴롭히진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현재 코스피는 1645포인트 정도이지만 1640 정도는 이제 안착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위쪽으로 지금 넘어야 될 산들도 1700까지는 많다는 얘기 저희가 양쪽 의견을 모두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특징주 관련해서는요. 잠시 마켓앤센 증시를 통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